개헌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권력 구조를 포함한 개헌 당론을 채택한 가운데 한국당이 개헌 시기와 또 내용을 두고 반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홍준표 대표의 MBN 취재 거부를 둘러싼 파장도 거센데요. 자세한 내용 배종호 세한대 교수,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개헌 문제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어제 개헌 당론을 채택했는데요. 가장 관심이 갔던 부분이 이제 권력구조 개편을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에서 쓴 표현을 좀 보면요.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분권과 협치를 강화하는 방향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개헌 핵심 쟁점은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개헌 시기 그리고 권력구조 개편인데 이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가 지금 첨예하게 대결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이 개헌 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지금부터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은 이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하는 분권과 협치를 강화하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사실상은 이제 4년 중임제를 선호하는데 왜 그러면 4년 중임제라고 못을 박지 않았냐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야당과 협상을 해야 되니까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4년 중임제를 못을 박지 않았는데 지금 이미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여러 차례 우리나라는 앞으로 4년 중임제 개헌을 해야 된다라고 그 방향을 밝혔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한국당은 4년 중임제 개헌으로 간다는 것은 장기 집권의 그런 욕심을 얘기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서 보여줬듯이 제왕적 대통령제가 만악의 근원인데 이 부분을 바꾸지 않으려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고 국민의당도 속임수 개헌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국민의당은 개헌 시기와 관련해서는 이번 6월 지방선거 때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 국민 여론은 어떠냐 보면은 4년 중임제 개헌을 찬성하는 여론이 대략 45%가 넘고 대신에 이원 집정부제는 한 뭐 25% 후반대 그리고 내각제는 뭐 20%가 못 되는 그런 상황에서 국민 여론은 45%가 넘게 4년 중임제 대통령 개헌을 가장 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일단 개헌 시기와 관련해서는 잠시 뒤에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고요. 이제 130개 헌법 조항 가운데 90여 개 조항을 수정하거나 또 신설하기로 했는데 이 가운데 특히 헌법전문에 촛불 혁명을 명시하고 또 경제민주화를 강화하기로 당론을 정했습니다. 이에 대한 야당의 반발도 거센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은 지금 현재 헌법에 보면 부칙을 빼고 130개 조항이거든요. 그거를 중에 한 90여 개 조항을 수정하자는 건데 그 내용은 아까 여러 가지 설명을 했는데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거기에다가 이제 헌법 전문에 5.18과 촛불혁명의 정신을 명시하자는 게 그게 들어가고 그다음에 경제 민주화, 그다음에 토지 공개념을 강화하는 이런 내용을 들어가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는 이제 아니라고 보면 합니다만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라고 하는 게 헌법 4조에 있는데 그거를 한때 대변인이 자유자를 뺀 민주적 기본 질서라고 했다가 4시간 만에 정정해서 자유자를 빼는 게 아니다라고 한 게 있는데 이게 이제 혹시 본심을 드러내는 거 아니냐 하는데 민주당은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유민주주의와 민주주의 어떤 개념 차이가 크길래 이렇게 공방이 벌어지는 건가요? 왜 그러냐 하면 민주주의에는 소위 말해서 뭐 학술적으로 들어가면 좀 복잡합니다만은 소위 자유민주주의라는 것도 있고 사회민주주의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북한에는 이제 인민민주주의, 북한도 자기들을 민주주의라 그러지 않습니까? 인민민주주의.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민주주의라는 게 수식어가 붙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이 한국당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헌법대로 자유민주주의 자유를 바로 들어가야 된다 이런 입장인데 그래서 이제 야당은 이런 민주당이 이런 걸 사회주의 체제로 가자는 거냐 하는 게 왜 그러냐 하면 촛불혁명 명시라든가 경제 민주화라든가 그다음에 아까 이런 해프닝이 됐던 지금 민주당은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자유자를 삭제하기로 처음에 말했던 부분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이렇게 가자는 건데 이런 식으로 제가 보기에 뭐 색깔론을 공세로 할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 민주당의 주장과 그다음에 한국당의 주장을 충분히 토의를 하면서 어차피 이거는 국회 통과되려면 3분의 2, 국회의원 재적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 어차피 여야가 합의가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야가 토론하면서 공감대를 만들어가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방금 말씀하셨지만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런 말을 했어요. 한국당이 만약에 협조를 안 하면 여당 단독 개헌안이라도 발의를 하겠다 이런 뜻의 취지로 좀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단독 발의한다고 해도 이제 한국당이나 야당 쪽에서 반대를 하면 결국 통과가 안 되는 건 아닙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개헌 저지 마지노선이 100석입니다. 왜냐하면 전체 제적의원 3분의 2에 찬성이 있어야지 개헌안을 마련할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현재 한국당이 117석이니까 한국당이 반대를 하면은 개헌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원식 원내대표가 만약에 한국당이 개헌안을 만들지 않으면은 여당 단독으로라도 개헌안을 만들겠다라는 얘기는 반드시 이번 6월 13일 지방선거 때 개헌 동시 국민투표를 통해서 개헌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강력한 의지를 밝힌 것이고요. 그러면은 이제 개헌 시기와 관련해서 이번 6월 13일 날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게 지금 사실상 한국당 속내를 보면은 6월 13일 지방선거 때 개헌까지 국민투표까지 하게 되면은 민주당 정권에 대해서 중간평가가 퇴색되기 때문에 또 그리고 굉장히 개헌까지 같이 하면은 국민투표까지 하게 되면은 투표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자신들이 불리하다. 이런 속셈이 담겨 있거든요. 그렇지만은 현재 다음 총선이 2020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대선이 2022년이고요. 그럼 계속해서 선거가 있기 때문에 선거 유불리를 따져서 개헌을 하냐마냐 하게 되면 결국 개헌을 못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정권 초반에는 다들 개헌을 안 하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자기들이 힘이 있기 때문에 개헌 카드를 꺼내면 이제 블랙홀해 가지고 집권 장악에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안 하고 오히려 이제 힘이 빠진 레임덕 의원 집권 후반에 개헌을 정략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개헌이 안 됐는데 아신 것처럼 현재 우리 헌법은 1987년에 개헌이 된 헌법이어서 벌써 30년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낡은 옷, 맞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반드시 이번 6월 13일 날 개헌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네. 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민주당은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해야 한다. 한국당은 또 동시투표를 반대하는 입장인데 동시에 투표가 이루어질 가능성 어떻게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저는 동시에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거는 옳고 그른 걸 떠나서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제가 보기에 프로테지로 굳이 이야기하면 10% 이하다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다른 후보들도 지방선거 때 동시 개헌안을 하겠다고 하는 공약은 했어요. 그러한 식으로만 한다면 그 약속대로 된다면 원래 6월 지방선거에서 하는 게 맞는 건데 현재 이 헌행헌법이 87년에 만들어졌으니까 개헌할 때가 되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야당에서 왜 반대하느냐? 크게 두 가지 선거 전략 차원에서 반대하는 건데 하나는 뭐냐 하면 국민투표를 하게 되면 투표율이 굉장한 큰 변화가 오게 됩니다. 그러면 투표율의 변화는 그런 데서의 어떤 득표, 정당 간의 득실의 차이가 오는데 야당은 투표율이 아주 높아지면 불리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국민투표라는 건 전 세계의 국민투표가 역대적으로 볼 때 대부분 찬성으로 기결이 됐습니다.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국민투표의 찬성이 결국엔 여당의 일종의 그 동반 상승 효과를 가져오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를 야당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든 옳고 그른 걸 떠나서 야당이 반대하고 있어서 이거는 여야 3분의 2가 여야가 1분의 2가 돼야 개헌안이 통과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민투표로 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3분의 2 의결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한국당이 117석으로 개헌 저지선을 확보하고 있어서 현실적으로 6월 13일 날 지방선거에 하고 싶은 사람이 많더라도 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한 게 정치 현실이다. 이렇게 봅니다. 배 교수님께서도 동시 투표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 좀 짧게 말씀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시면 제가 볼 때는 0%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당이 반대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한국당이 아까 우리 정치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개헌과 관련해서 굉장히 이념 공방 또 색깔 공방으로 몰고 가고 있거든요. 지금 민주당이 촛불 혁명 정신을 5.18과 같이 전문에 담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사회적 경제 그리고 경제적 민주화 그리고 토지 공개념 이런 정신들을 좀 넣자고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 현실을 보면은 굉장히 양극화가 심화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을 좀 상당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제 헌법은 기본적으로 통치 기본 원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접근해야지 당리당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네. 그리고 말씀하셨지만 이미 지난 대선 때 모든 후보들이 6.13 지방선거 때 동시하기로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꼭 지켜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기본적으로 또 30년이 됐기 때문에 국민의 기본권 그중에는 이제 안정권, 생명권 이런 것들을 좀 반드시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예. 당리당략을 좀 떠나서 개헌에 여야가 머리를 맞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